새벽 5시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한 여고생이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67세 정태수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30년째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선이었어요. 새벽 첫 차. 5시 정각 출발. 태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5시였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여고생이 올라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카드를 찍고 맨 뒷자리로 갔어요.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태수는 백미러로 여학생을 봤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이 세상에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석 달째였어요. 3달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한 번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어요. 태수는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텅 빈 도로를 달렸어요.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수는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여학생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승객을 태웠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저 아이는 뭔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태수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몰랐어요. 오늘이 모든 게 바뀌는 날이라는 것을. 일부 새벽 5시의 승객. 정태수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태수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아내가 살아있을 때 즐겨 먹던 아침이었어요.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67번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버스 주변을 돌며 점검을 했습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후미 등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30년 동안 사고 한 번 없는 기록이 태수의 자랑이었습니다. 태수 형, 오늘도 첫 차지? 젊은 기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30년째야.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단하시다. 전 새벽 운행 못하겠던데. 익숙해지면 괜찮아. 새벽 거리가 좋더라고. 조용하고. 태수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부르릉 울렸습니다. 4시 50분. 출발 시간까지 10분 남았어요. 태수는 보온병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들 준호도 저 하늘에 있을까? 10년 전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25세 세상을 떠났어요. 자살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아들. 괜찮다고만 하던 아들.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내가 몰랐어. 준호야. 아빠가 너를 못 봤어.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아내는 그 충격으로 2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였어요. 태수는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그 여학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여학생이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태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여학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카드를 찍었습니다. 띵!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뒷자리로 갔습니다. 태수는 백미러로 여학생을 봤어요. 맨 뒷자리 창가.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여학생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출발했습니다. 다음 정류장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그 10분 동안 버스 안은 태수와 여학생 단둘뿐이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태수는 궁금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매일 새벽 5시에 학교에 가는 걸까? 아니, 학교에 가는 게 맞을까? 석 달 동안 한 번도 친구와 함께 탄 적이 없었어요. 항상 혼자였습니다. 혹시 학교 가는 거니?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학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듣지 못한 건지 아니면 무시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나섰나? 태수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다음 정류장이었습니다. 승객 2명이 탔어요. 중년 남자와 할머니였습니다. 버스가 조금씩 채워졌어요. 하지만 여학생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뒷자리에 혼자 앉아 창밖만 봤어요. 태수는 운전하면서 계속 백미러를 봤습니다. 여학생의 얼굴이 보였어요. 창문에 비친 여학생의 얼굴. 무표정했습니다. 아니, 무표정보다 더 심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떠올랐어요. 준호도 저런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들 준호는 저렇게 텅 빈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태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태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뭔가 잘못되기 전에. 여학생의 정류장이었습니다. 학교 앞이었어요. 여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버스 앞으로 왔어요. 태수 옆을 지나갔습니다. 조심히 가.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학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태수는 백미러로 여학생을 봤습니다.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마치 가기 싫은 곳으로 억지로 가는 것 같았어요. 학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6시도 안 됐거든요. 일반 학생들은 8시에 등교했어요. 여학생은 왜 이렇게 일찍 오는 걸까? 태수는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루 종일 그 여학생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허전했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청소년 자살률이 또 증가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리모컨을 놓았어요. 화면에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OECD 1위. 청소년 10만 명당 7.3명.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도 저 통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10년 전의 통계. 그때는 10만 명당 5.2명이었습니다. 더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까?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떠올랐어요. 혹시 저 아이도?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친 걱정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태수는 여느 때처럼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준비를 하고 차고지로 갔습니다. 버스에 올랐어요. 5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으로 갔어요.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여학생이 올라왔어요. 안녕. 태수가 인사했습니다. 여학생은 역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보자고. 날씨가 추워졌네. 감기 조심해야 해.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학생은 카드만 찍고 뒷자리로 갔어요.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먹었어? 태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학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여학생은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급정거해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신호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태수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태수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여학생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건을 주었어요. 책 필통, 그리고 종이 한 장. 접혀 있는 종이였습니다. 종이가 펼쳐졌어요. 태수는 백미러로 그 종이를 봤습니다. 글씨가 보였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더는 못 견디겠어. 태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2부 가방에서 떨어진 편지.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백미러 속 여학생이 급하게 편지를 집어넣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태수는 정신을 차리고 출발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 편지. 저건 유서였어요. 태수는 확신했습니다. 10년 전 준호의 유서가 떠올랐어요. 아빠, 엄마 미안합니다. 전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짧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 한 줄 한 줄이 태수의 가슴을 찢었어요. 태수는 그날 이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태수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백미러로 여학생을 봤습니다. 여학생은 가방을 꽉 안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들킨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다음 정류장들에서 승객들이 탔습니다. 버스가 채워졌어요. 하지만 태수는 여학생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학교 앞 정류장이 다가왔어요. 여학생이 일어났습니다. 버스 앞으로 왔어요.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학생. 태수가 불렀습니다. 여학생이 멈춰 섰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떨어진 거. 내가 봤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학생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니?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학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학교로 향했어요. 태수는 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태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학생 생각뿐이었어요. 저녁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했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어요. 준호의 수첩이었습니다. 준호가 남긴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어요. 태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준호의 글씨가 보였어요.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짧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이걸 준호가 죽고 나서야 발견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태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저 아이는 꼭 지킬게. 태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여학생에게 말을 걸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준비를 더 철저히 했습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코코아를 담았어요. 여학생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빵도 샀어요. 5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으로 갔어요.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여학생이 올라왔어요. 안녕. 태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학생은 역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카드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잠깐.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학생이 멈췄어요. 태수는 옆에 놓아둔 빵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아침 안 먹었지? 여학생은 빵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뒷자리로 갔습니다. 태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여학생 옆자리에 놓았어요. 배고프면 먹어. 아저씨가 사온 거야. 태수는 운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로 여학생을 봤습니다. 여학생은 빵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태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요. 다음 날도 태수는 빵을 준비했습니다. 여학생에게 건넸어요. 오늘은 단팥빵이야. 맛있어. 여학생은 받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옆자리에 놓았어요. 그 다음 날도 태수는 계속 빵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학생은 한 번도 빵을 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빵을 놓았어요. 그리고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시험 기간이니? 공부 열심히 해. 감기 조심해. 여학생은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아챘어요. 여학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엔 빵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빵을 본다는 걸. 아주 짧게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태수는 평소처럼 빵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크림빵이야. 여학생은 받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옆자리에 놓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태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스락. 뒤를 돌아봤어요. 여학생이 빵을 뜯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뛰었어요. 여학생이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태수는 앞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어요. 하지만 태수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여학생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다음 날도 여학생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태수는 매일 다른 빵을 준비했어요. 단팥빵, 크림빵, 소보루빵, 초코빵. 여학생이 어떤 빵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물었습니다. 어떤 빵이 제일 맛있었어? 여학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태수가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용을 봤어요. 단팥빵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여학생이 처음으로 답을 한 거였습니다. 문자로나마. 태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내일은 단팥빵 줄게. 그날 밤 태수는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학생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여학생의 가방에는 여전히 그 편지가 있을 거예요. 태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기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단팥빵을 준비했어요. 2개나 샀습니다. 여학생이 올라탔어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이야. 태수가 웃으며 건넸습니다. 여학생이 처음으로 태수를 봤어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학생은 빵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직접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태수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천만에.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학생은 뒷자리로 갔습니다. 앉아서 빵을 먹었어요. 태수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학생이 빵을 먹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여학생은 이제 매일 태수의 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끔 짧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니요. 괜찮아요. 한 단어, 두 단어. 하지만 태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니? 여학생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지우요. 지우. 예쁜 이름이네. 나는 정태수야. 태수 아저씨라고 불러.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는 지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우야, 오늘도 추워. 따뜻하게 입고 다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듣고 있다는 걸 태수는 알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지우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지우는 이제 가끔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인사였어요. 태수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태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우가 마음을 열 때까지. 3부 무너지는 마음의 벽.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새벽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태수는 와이퍼를 켰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스를 정류장에 바짝 붙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타. 비 맞았네. 지우가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태수는 운전석 옆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수건이 있었어요. 깨끗한 수건이었습니다. 이걸로 닦아. 태수가 수건을 건넸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머리를 닦았어요. 얼굴도 닦았습니다. 하지만 교복은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감기 걸리겠다. 학교 가서 옷 좀 말려.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태수는 히터를 3개 틀었어요. 지우가 추울까봐. 백미러로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슬퍼 보였습니다. 학교 앞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수건을 태수에게 돌려주려고 했어요. 아니야. 가져가. 집에 가서 빨아서 다음에 줘. 태수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수건을 가슴에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지우가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학교로 걸어갔어요. 태수는 지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작아 보였어요.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가 버스에 올라탔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우가 태수를 불렀어요.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 거였습니다. 응? 태수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수건 빨아왔어요. 그리고 이거. 지우는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아저씨가 좋아하실까 해서. 지우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상자를 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쿠키였어요. 손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든 거니? 네. 어젯밤에. 지우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태수는 쿠키 하나를 먹었어요. 달콤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건 지우의 마음이었습니다. 지우가 태수를 위해 시간을 들였다는 것. 그게 태수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지우야. 태수가 불렀습니다. 네. 혹시 아저씨랑 이야기 좀 할 수 있니? 아저씨가 궁금한 게 있어서. 태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넌 왜 매일 새벽 5시에 학교에 가니? 다른 애들은 8시에 오잖아. 태수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기 싫어서요.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힘들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는 백미러로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안 좋니?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술 드세요. 엄마는? 아빠한테 맞아요. 저도 가끔. 지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수는 들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우가 새벽에 나오는 거였어요. 집이 무서워서. 집에 있기 싫어서. 그래서 학교에 일찍 가는 거구나. 태수가 말했습니다. 네. 학교가 더 안전해요.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태수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 없어요. 다들 저한테 관심 없어요. 아니,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전 이상한 애니까요. 태수는 멈추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지우를 돕기 위해서. 지우야,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지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학교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우가 입을 열었어요. 전 죽고 싶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태수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매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태수는 버스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켰어요. 운전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에게로 갔어요.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날 봐.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저씨도 그랬어. 10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 25이었지. 내 또래였어. 태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라고 했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스스로. 지우가 태수를 봤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괜찮다고만 했지. 그래서 아저씨는 몰랐어. 준호가 얼마나 아팠는지.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준호가 떠난 후에 알았어. 아저씨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안아주지 않았을까? 준호의 손을 왜 잡아주지 않았을까? 태수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번엔 내가 손을 잡을 거야. 지우는 흐느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저씨, 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비명 같았어요.
태수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알아. 많이 힘들었지. 혼자서 다 견뎌냈구나. 지우는 태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석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도 울었어요. 지우를 위해서, 준호를 위해서. 두 사람은 텅 빈 버스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지우가 진정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아저씨, 미안할 거 없어. 울어도 돼. 아저씨 앞에서는 언제든지. 태수가 지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지우야, 아저씨한테 약속 하나만 해줄래? 태수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결정하지 마. 뭔가 하고 싶을 때 아저씨한테 먼저 말해. 약속할 수 있니? 태수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할게요. 고마워. 태수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학교 가자. 늦겠다. 두 사람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어요.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응? 오늘 이야기에서 좀 나은 것 같아요. 지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다행이다. 내일 또 보자. 네. 내일 봐요. 지우가 내렸습니다. 태수는 지우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제보다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4부 버스 안의 작은 기적. 그날 이후 지우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이 많아졌어요. 버스에 타면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 가까이.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저씨, 어젯밤에 또 아빠가 술 드셨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다. 태수가 대답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요. 아저씨한테 말하니까 조금 견딜만해요. 지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덜 무서워요. 태수는 지우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매일 아침, 지우의 하루를, 지우의 고민을, 지우의 두려움을. 태수는 그냥 들어줬어요.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아저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준호 때문인가 봐. 준호한테 못해준 걸 너한테 해주고 싶은가 봐. 태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전준호 오빠를 대신하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서운해 보였어요. 아니야.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지우야. 준호가 아니라 지우. 아저씨는 내가 소중해서 돕는 거야. 지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웃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그 미소를 백미러로 봤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많이 밝아졌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태수라는 버팀목이 생긴 거예요.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말 걸었어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 태수도 기뻤어요. 제가 울고 있었는데 티슈를 줬어요.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아저씨, 전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상하죠? 아니야. 그게 시작이야. 조금씩 마음을 열는 거지. 태수가 말했습니다. 친구 이름이 뭐래? 수진이요. 같은 반이에요. 좋은 친구 생겼네. 수진이한테 고맙다고 전해. 지우는 학교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와 점심을 먹었다고. 수진이가 노트를 빌려줬다고. 작은 일들이었지만 지우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준호 오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준호 이야기는 아직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말해주고 싶었어요. 준호는 조용한 아이였어. 말이 별로 없었지. 하지만 착했어. 엄마 아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항상 괜찮다고 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문제였어. 아저씨는 준호가 괜찮다고 믿었거든. 준호 오빠가 힘들다고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준호가 아저씨를 믿어줬으면. 전 아저씨를 믿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전 아저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힘든 것도, 무서운 것도. 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었지만 지우는 이겨내고 있었어요. 태수 덕분에. 아저씨, 전 상담 선생님 만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지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 결정했어. 태수가 기뻐했어요. 수진이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자기도 상담받는데요. 좋은 친구구나, 수진이. 네. 제 첫 번째 친구예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태수는 지우의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우가 버스에 타지 않았어요. 태수는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지우가 오지 않았어요. 태수는 불안했습니다. 출발해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태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 드디어 지우가 받았어요. 아저씨. 울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아빠가 어젯밤에 엄마를 많이 때렸어요. 엄마가 병원에 갔어요.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는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전 괜찮아요. 근데 무서워요. 엄마도 없고 집에 혼자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야, 잘 들어. 집에서 나와. 지금 당장. 편의점이든 어디든 안전한 곳으로 가.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한테 위치 보내. 아저씨가 갈게. 근데 아저씨 일은 상관없어. 너부터 챙겨야지. 태수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운행 못하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는 뭐라고 했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우가 더 중요했습니다. 지우가 위치를 보냈습니다. 편의점이었어요. 태수는 버스를 몰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20분 거리였어요. 태수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밖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태수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태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수는 지우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태수가 지우의 등을 두드렸어요. 지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수 품에서.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알아. 많이 무서웠지. 하지만 이제 안전해. 아저씨가 지킬게. 태수는 지우를 떼어놓고 얼굴을 봤습니다. 다친 데는 없었어요. 다행이다. 다친 데 없어서. 태수는 지우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신고를 해야 했어요. 지우의 아빠는 더 이상 지우와 엄마를 때려서는 안 됐습니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우도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지우의 아빠를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우와 엄마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수는 조금 안심했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우의 엄마가 입원해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엄마를 보고 또 울었어요. 엄마,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태수는 뒤에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했으니까요. 오후 졸업식 날의 꽃다발.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의 아빠는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지우와 엄마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안전했어요. 지우의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지우는 여전히 태수의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벽 5시가 아니었어요. 7시였습니다. 보통 학생들처럼 지우는 수진이와 함께 버스를 탔어요. 두 친구는 항상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지우야. 수진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수진이도 인사했어요. 두 아이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 가까이. 아저씨, 오늘 시험 봤어요. 수학 시험. 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땠어? 생각보다 잘 본 것 같아요. 수진이가 알려준 게 나왔어요. 지우가 수진이를 보며 웃었어요. 지우가 원래 똑똑해. 내가 뭐 한 것도 없어. 수진이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두 아이를 보며 흐뭇했어요. 지우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지우가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없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태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저씨가 저 잡아줬잖아요. 떨어질 뻔한 저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수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천만에. 아저씨도 지우 덕분에 많이 배웠어. 준호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도 지금 편안할 거예요.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으니까.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지우는 고3이 됐어요. 수능을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지우는 대학에 지원했어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아저씨, 전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좋은 꿈이야. 넌 분명 훌륭한 상담사가 될 거야. 태수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지우는 붙었어요. 태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저 붙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신났어요. 정말? 축하해. 정말 축하해. 태수도 기뻤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2월이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어요. 지우는 아침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교복을 입었어요. 마지막으로 입는 교복이었습니다. 엄마가 지우의 옷매무새를 고쳐줬어요. 우리 딸 예쁘다. 엄마, 오늘 같이 가요. 그래. 엄마도 꼭 가고 싶었어. 지우는 꽃다발을 하나 더 샀습니다. 태수 아저씨를 위해서. 태수는 오늘도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첫 차였습니다. 지우의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오늘은 졸업식이니까. 태수는 지우를 생각하며 운전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구나. 벌써.
시간이 빠르다고 느꼈어요. 1년 전만 해도 지우는 죽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대학에 간다고. 꿈도 생겼어요. 오후였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우의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정류장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태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지우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옆에 엄마도 서 있었어요. 태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여기서 뭐해? 아저씨 기다렸어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스에 올라왔어요. 엄마도 함께. 오늘 졸업식 아니었어? 네.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저씨 찾아온 거예요. 지우는 꽃다발을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아저씨 드려요. 감사의 표시로. 태수는 꽃다발을 받았어요. 고마워. 아저씨가 더 고마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의 엄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처음 뵙겠습니다. 지우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정태수입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저씨 덕분에 제 딸이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지우가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태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손 잡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지우가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버스 안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지우의 대학 생활, 앞으로의 꿈, 엄마의 근황.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전 대학 가서도 아저씨 버스 탈 거예요. 학교 가는 길에 이 노선 지나가거든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자주 보겠네. 네. 자주 뵐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엄마가 버스에서 내렸어요. 아저씨,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이 꽃 꼭 간직해 주세요. 그럼. 소중히 간직할게. 태수가 꽃다발을 안았습니다. 아저씨. 지우가 한 번 더 불렀어요. 응? 아저씨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우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엄마도 함께. 태수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 그게 아저씨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지우와 엄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수도 흔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지우를 봤어요. 지우는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주차했어요. 꽃다발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봤니?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이번엔 해냈어. 지우를 지켰어. 내가 못했던 것처럼 혼자 죽게 두지 않았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아빠 조금 용서해 줄래? 아빠도 배웠어. 늦었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잘했어요. 고마워요. 태수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5시에 첫 차를 출발했어요. 지우의 정류장을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이제 지우는 새벽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태수는 괜찮았습니다. 지우가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지우가 행복하다는 걸 아니까. 그걸로 충분했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벽 거리를 지나갔어요. 승객들이 탔습니다. 회사원, 학생, 아르바이트생.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구든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손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거야. 태수는 오늘도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승객들을 지켜보며 혹시 지우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태수는 또 손을 내밀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6개월 후였습니다. 봄이 왔어요. 태수는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운행이었어요. 한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승객이 탔어요. 아저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돌아봤어요. 지우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우. 머리도 자르고 화장도 했어요.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지우야, 오랜만이다. 태수가 기뻐했어요. 네, 학교 가는 길이에요. 아저씨 버스 탔어요. 지우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학 생활 어때?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수업도 재밌어요. 잘 됐다. 우리 지우 이제 완전히 괜찮네. 태수가 웃었습니다. 네.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전 여기 없었어요. 이제 그만 말해. 앞으로만 보자. 네. 근데 아저씨, 저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봉사활동? 네. 청소년 상담 봉사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제 경험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도와요. 지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태수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저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넌 분명 잘할 거야. 내가 겪었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태수와 지우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으며 편하게. 지우의 정류장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 내려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 네. 또 올게요. 지우가 손을 흔들며 내렸습니다. 태수는 지우의 뒷모습을 봤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향하는 모습.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랐어. 정말 잘 자랐어. 태수는 출발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준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꺼냈어요. 준호야. 아빠 오늘 지우 봤어. 대학생 됐더라. 정말 밝아 보였어. 태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빠한테 기회를 준 거야. 다시 한번 누군가를 구할 기회를. 고마워 준호야. 태수는 사진에 입맞춤했어요. 태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저 별 중 하나일까요? 태수는 믿고 싶었어요. 준호가 하늘에서 웃고 있다고. 아빠도 이제 괜찮아. 내 걱정하지 마. 아빠는 계속 버스를 몰 거야. 그리고 지우처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또 도울 거야.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태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지우를 봤으니까. 지우가 잘 지내고 있으니까.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날 거예요. 버스를 몰 거예요. 승객들을 태울 거예요. 그리고 지켜볼 거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그게 67세 버스 기사 정태수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 사람을 태우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 그리고 가끔은 그 이상의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새벽이 왔습니다. 태수는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차고지로 갔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5시였습니다. 출발 시간이었어요.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태수는 핸들을 잡았어요.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잡아온 핸들. 앞으로도 계속 잡을 핸들. 첫 번째 정류장이 다가왔습니다. 승객이 서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버스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탔어요.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새벽 거리를 달렸어요. 텅 빈 도로, 가로등, 별. 태수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승객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새벽에 버스를 타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태수는 조용히 운전했어요.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그게 정태수의 삶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 누군가에게는 그저 버스 기사였지만 지우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리고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태수는 오늘도 버스를 몰았습니다. 새벽 5시의 버스. 그 버스 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